말은 엄청 많은데 관계는 엄청 적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외향적인데 왜 주변에 사람이 없지? 라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점점 이런 사람을 자세히 알아가다 보면 귀신같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랑이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말 하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너는 그거 자랑 한번 못 들어주냐? 라고 오히려 핀잔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제일 자기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저도 옛날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왜 어떤 자랑은 차마 들어줄 수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이 자랑을 해도 오히려 인정이 되고 응원까지 해주고 싶은지 그 차이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 듣고 나시면요, 내가 성격이 꼬여서 남 자랑을 못 듣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더불어 고막 터지게 자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이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속으로 웃겨가지고 참으면서 계속 더 듣고 싶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은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자기 자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남한테 어떻게 들릴지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10명 중 9명은 눈치껏 조용히 있는데 꼭 한 명은 이상하게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번 분기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요, 솔직히 기분 나쁠 게 없죠. 친구가 잘 풀리면 나한테 나쁠 게 없잖아요.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에 꼭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너는 몇 년 차인데 아직도 그 자리니? 너는 주식 안 해? 세상 물정 좀 알아야지 라면서 자존심을 긁거나 가르치려고 듭니다. 왜 굳이 비교를 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붙이는 걸까요? 이들은 자신의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이득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들의 자랑은 상대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심리적 공격인 동시에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을 보고 안도감을 느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아들러는 이를 열등감과 보상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사람은 완벽한 환경과 신체, 정신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부분은 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인식을 할 때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상 행동이라는 걸 하게 되죠. 나한테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감정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시킵니다. 이때 자기 노력을 하거나 건강하게 훈련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면 아주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요, 꼭 그 노력이 성취로 이어지지 않더라도요, 주변에서 인정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죠.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또는 자신의 부족함은 알지만 그걸 채우는 노력은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보상 행동을요, 자기를 단련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부족함을 통해서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하향 비교죠. 너가 나보다 못하니까 나는 우월한 거야 라는 증명을 받고 싶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냥 지 혼자 내가 월등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 될걸요. 왜 굳이 남을 끄집어 와서 비교를 붙이는 걸까요? 기분 나쁘게요. 베스팅거의 사회 비교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 혼자서 잘났다 생각하는 건 어쩐지 불안하고요, 스스로 납득도 안 되니까 비교성 자랑을 통해서 나 정도면 쟤보다는 괜찮지 라는 사회적 확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 확신이라는 기능, 자율성과 자신감 등이 없기 때문에 그 대체제인 비교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타인을 내려다보지 않고서는 스스로를 안정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결핍에 의한 악습관인 거죠. 여기서부터 이들이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찰스 쿨리는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처럼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거울 삼아서 자기 자아를 판단하게 된다고 보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주변에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나 자신을 좋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거울 자아 이론에 따르면 과도한 자랑이란 것은 평소 그 사람이요, 주변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좋게 봐주는 시선도 없다는 증명이란 겁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봐주지 않아서요. 내 자아가 너무 축소되어 보이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 그런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나나요? 말은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자기 혼자 떠들다가 우쭐해지는 모습 보면 답이 없게 보입니다. 이게요,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람 생각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더불어 그 사람의 주변인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변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이 발전하지도 못하는 암흑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자멸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막상 현장에서 이런 사람을 보면 짜증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럼 현실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응할까요? 야, 너 자랑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의 10중 8구는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도 꺼냅니다. 내가 부러워서 질투하는구나. 내가 잘나서 미움받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적은요, 칭찬받거나 부럽다 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 속에서 흘러가는 스토리텔링의 조각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이 정해진 자신이 주인공인 이야기에 조연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칭찬하고 부럽다 하는 사람은 명품 조연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끼고 우월감을 확인하고요. 자신의 자랑을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은요, 지독한 악역으로 만들어서 시련을 겪는 불쌍한 주인공의 장면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저게 다 내가 잘나서 공격을 받는 거구나. 역시 잘 나가면 외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요, 적당히 하라고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미 자신만의 해석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 자체를 바꾸려고 하면요,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뭘 바꿔야 하냐면요, 그들을 해석하는 내 정신의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자랑꾼들의 자랑이 짜증이 나는 이유는요, 그들이 만든 수직적 틀 안에 들어가기를 여러분이 어느새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너 키 작지? 나는 키가 커 라고 자랑한다면요, 그건요, 처음부터 자기가 유리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틀을 들이대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요, 상대가 제시한 프레임 속에서 자꾸 뭔가를 사고하고 대꾸하려고 하면요, 그걸 외적으로도 내 마음으로도 역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알고 공략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애초에 그 틀 자체를 수용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상대를 보셔야 합니다. 나를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야를 쫙 확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내리까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내가 더 잘하고 있는 부분, 이걸 가져와서요, 경쟁 구도를 희석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요, 너 왜 이렇게 말을 못해?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나한테 배워야겠네 라고 비교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더듬지만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은 엄청 많지. 나는 말 더듬는 그게 별로 인생의 문제거리가 아니야.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어. 이렇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걸 내 자신이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요, 잘 관찰해 보세요. 누가 뚫린 입으로 자랑을 쏟아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인정하려고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요, 감정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저 자랑이 나랑 별로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될 수 있으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가 아니라요, 제가 저거 말고는 잘난 게 없어서 뭘 부풀리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골치 아픈 자랑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작정 상대를 비방하기에는 지금 사회가요,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명분도 없이 남을 깎아내리면 그에 따른 처벌이 올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교묘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사회적인 성과나 외형, 이런 게 아니라요, 지식과 자랑을 결합해서 상대를 아래로 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형태는 거의 충고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지식을 알려준다는 명분을 가지고 속으로는 우월감을 과시하는 형태로 상대방을 은근슬쩍 저울에 올려두기 때문에요, 이걸 당한 사람은 왠지도 모르게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왜 지식적인 충고가 불쾌한데도 저항할 수가 없냐면, 마치 내가 모르면 안 되는, 또는 거부하면 문제 있는 상황처럼 연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실제로 모르는 걸 가지고 말하니까 대답도 생각이 안 나고 저게 진짜 중요한 건지 쓸모없는 건지 판단도 잘 안 되죠. 안 들으려고 하면 꽉 막힌 사람처럼 보여질까 봐
일단은 들어야 할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상대 태도가 기분이 나빠서 감정은 또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이 지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틀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지식 자랑의 명분은요, 너가 모르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알려줄게,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그걸 명분으로 우월감을 채우는 사람은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그 이상 행동이 뭔지만 알면 상황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할 것은요, 그 사람이 지식에 해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 두 개입니다. 만일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알아듣지 못할 전문 용어를 남발하거나 복잡한 궤변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알아듣기 쉽게 심플하고 웬만하면 짧게 알려줘요. 그래야 지식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니까요. 반면 이 우월감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한 어렵고 자기만 아는 용어를 가지고 매우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결론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식의 비대칭을 해소시켜주는 게 아니라 더 기울어진 저울이 되도록 하는 게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두고두고 우월감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식을 표현하는 용어, 길이, 논리가 일반적이지 않고 이해도 가지 않는데 더군다나 결론도 없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면 그냥 관심 없다고 말해도요, 큰 상관없습니다. 그거 모른다고 큰일 안 일어나고요, 인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거 모르면 너 큰일 난다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열등감 해소할 대상이 떠나가면 자기 마음이 큰일 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답도 없는 소리를 한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할지 말지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나도 사람인데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아무것도 표현 안 하고 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자랑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상대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자랑은 별 탈이 없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내가 너보다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는요, 나와 타인을 저울에 올려두고 상대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봐가면서밖에 못하는 자랑입니다. 본인보다 잘난 사람한테는요, 절대 못해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은 주로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비교 대상이 아닌 나라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자랑, 예를 들면 나 열심히 훈련했더니 저번 달보다 달리기 기록이 좋아졌어, 이렇게 나만 저울에 올려두고 상대한테 평가를 요청하는 것, 이건요, 상대가 누구냐가 별로 상관이 없는 자랑입니다. 애초에 대화의 구도가요, 타인에게 나를 평가할 권위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꼭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랑은 자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교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현재를 비교하며 성장의 기쁨을 나누는 자랑은 듣는 사람이 오히려 흥미를 가지게 되고요, 반면 타인과의 우열을 따지는 자랑은 심리적 공격이 되어서 상대한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자랑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자기 확신에 대한 결핍과 거울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불안한 자아입니다. 그래서 짜증날 필요도, 지는 느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의 속내를 이해하게 되면요, 다음에 누가 고막 찢어지게 자랑을 해도요, 아, 또 자기 존재가 불안해서 못 버티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만의 연극 무대를 꾸려서 여러분을 조연으로 세우고 싶겠지만 여러분은요, 그 극장에서 관객으로 앉아도 되는 거고요, 심지어 언제든 퇴장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의 자랑이 들릴 때요, 이제는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관찰한다는 여유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상대도 알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에게 자랑하지 않고도 당당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응원드립니다.